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 업무평가 7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Go! 예, 저번 시간에 그 38번 주야간보 38번까지 했죠. 의료기관 연계. 예, 이번 시간에 그 주야간보 39 연계 기록지 제공. 기관은 수급자의 전원 퇴소, 예, 원의 이제 옮기시거나 퇴소하시거나 연계 기록지를 제공합니다. 수급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 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평가합니다. 그 연계 기록지라는 거는 그 뭐냐 하면은 어떤 여기서 이제 다른 센터로 가거나 뭐 퇴소하더라도 이 서류를 보고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록지죠. 이 어르신이 갑자기 왔는데 그 다른 센터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간보호에서 주간보호로 옮겨 가실 수도 있고요. 주간보호에서 뭐 요양원을 가시거나 뭐 요양병원 가실 때도 쓰시기도 해요.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투약이나 이런 그 심신 상태 그 신체 상태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연계 기록지를 작성해 주셔서 보내주시면은 팩스로 보내주셔도 돼요. 다른 기관에. 이 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뭐 딴 기관은 뭐 내 할 바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걸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대충 이제 제가 작성을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기록지 해서 뭐 퇴소 전원 뭐 있습니다. 이게. 예. 전원은 뭐 옮겨 가시는 거 이제 퇴소하시거나 뭐 이러면 김땡땡 뭐 남자 여자 성별 뭐 생년월일 보호자 누구 보호자 연락처 예. 장기요양 번호 몇 등급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죠. 예. 장기요양 인정교육기관 적고 시설명 주간보호TV 노인복지센터 입소일 2016년 땡글땡글땡글 퇴소 2017년 땡글땡글땡글 요양 담당자분 쓰시면 되고요. 시설 연락처 쓰시고 뭐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고요. 뭐 대충 이렇게 보여주시면 영양 상태 뭐 배설 상태 뭐 청력 시력 표현 이해 행동 변화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배가 좀 심하신 분이었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치매도 좀 심하고요. 보조 연구 이제 필치예요. 어느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십니다. 이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전반적인 도움이 완전히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히 앉아 계시는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문제 행동으로 일어나서 배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동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관절염이 있어 보행 시 불안정함으로 낙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분은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치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뇌종양을 예전에 한번 앓은 적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이제 어느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이고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막 걸어가시다가 자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일어나면 이제 붙들어야 되는 이제 옆에 보조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는 거를 이제 요렇게 적어가지고 팩스로 보내드려요. 팩스로 보내드리고 뭐 요 내용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요, 사실. 왜냐면 이제 그분도 이걸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다른 이제 센터에 가면은,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제공했던 거, 요 내용을 이제 줬고요. 종료 및 연계 사유, 연로한 부모님의 하원 이후 케어가 어려운 상태면 시설 입소. 근데 시설 입소를 하시기 전에 지금 이건 퇴소인데 왜 퇴소냐면 시설에 바로 안 들어가셨어요. 시설에 바로 안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퇴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제 아마 시설 급여를 내는 걸 자체를 주간보호를 안 하고 이제 바로 집에서 뭐 등급을 좀 보시다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면은 아마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젊으신 편이에요. 50대
중반쯤이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80 이제 한 80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보내는데 요양원에 가면은 그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좀 한 몇 달만 데리고 있을 거다 이제 이래 하셔가지고 이제 퇴소 처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등급도 내시고 그때 시설급여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요양원 가셨어요. 요양원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들여 놓으면은 그분이 이제 갖다 드려요. 아니면 뭐 요거를 해놨다가 그 요양원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전에 이제 센터에 그러면 이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평가 기준 한번 볼게요. 전원연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제공함. 아까 그 연계기록지를 이제 드리면 되죠. 연계기록지 부분의 4번 보관 여부로 확인함. 이제 하나는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복사, 뭐, 저거는 뭐 복사해도 똑같으니까요.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필수 사항이 모두 확인됨. 성명, 등급, 심신 기능 상태. 아까 심신하고 신체 기능 상태가 나와 있죠. 제공한 급여, 뭐, 작성 일자. 일자는 항상 뭐 빠지지 않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요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 거기서 이제 얼마나 퇴소하신 분들을 이 연결 기록지를 작성해 놨는가 그걸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평가 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있으면 그냥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뭐 연계 기록지가 다른 센터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은 사실 안 하는데 이 아까 위에 여기 부번이나 4번이 보관되어 있는지 요것만 확인해요 사실. 근데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그 또 그런 분이 이제 다른 센터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다른 센터도 좀 뭔가 빨리 파악하는 게 좋으니까 실제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센터로 보내드리기 싫으면은 이제 보호자분한테 그냥 주시면 돼요. 주시면은 그분이 이제 이거 다른 센터 가시면 그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연락 전달해 주시면 돼요. 확인 방법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제 이 재가급여잖아요. 재가급여니까 언제라도 뭐 물론 요양원도 마찬가지인데 입원한 경우에는 이제 그 연계 기록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퇴소하거나 전원한 이제 원을 이동하신 분이죠. 다른 원으로 가신 분들 퇴소하거나 전원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 이거는 좀 제가 그냥 얘기하는데 간 사람이 없다고 이게 우수라는 게 또 무슨 그건지 참 하여튼 그렇답니다. 아무도 이제 이 지표 적용 기간 동안 그 퇴소하거나 전환 수급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근데 이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래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퇴소하거나 전환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합니다. 뭐 있겠죠. 사람이 적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오고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주야관보 40 이동 서비스 수칙. 기관은 이동 서비스 수칙을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수급자가 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칙을 만들어 마련하여 이를 수급자 보호자와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요 부분을 제가 나중에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이동 서비스 수칙. 이동 서비스 수칙을 보시면은 뭐 보통 대부분 아십니다. 아시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이제 성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수급자나 보호자한테 이제 서류를 주는 거죠. 서류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송영하고 이렇게 뭐 한다. 안전수칙은 어떻다. 뭐 이런 내용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사고시 조치사항, 뭐 차량 운행표 이런 게 이제 필수사항 여기 있죠. 이동서비스 수칙 있음. 필수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뭐 운전면허증이죠. 동승자의 역할, 차량 안전수칙. 동승자의 역할. 제가 이제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게 100% 동승인데
이 구조사항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100% 동성하기는 사실. 그, 한두 명이 빠지든 뭐 몇 명이 빠지든 빠지게 돼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차량 안전 수칙, 사고 시 조치 사항, 차량 운행표. 예. 이동 서비스 수칙을 수급자에게 제공함, 보호자에게 제공함. 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함. 이동 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게, 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서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류가 계속 필요해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상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확인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다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평가 방법이 기록으로 돼 있어요. 예. 기록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고 이동 서비스 수칙 중 여기서 이제 실제 제공 여부를 확인했냐 그 체크리스트에 사인했냐 안 했냐로 보여요 사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은 일단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하시려면 뭐든지 다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든지 다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면은 그냥 제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좀 비효율적이다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했는 것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확실하게 하시려면 이제 대장 만드시면 됩니다. 뭘 주는 걸 무조건 다 대장에 사인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되니까. 예. 이동 서비스 수칙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뭐 다시 줘야 되죠. 예. 그것도 기록. 이 다 기록이에요. 예. 자동차 종합보험 증서의 가입 기간이 유효함. 이건 뭐 자동차 보험이 뭐 가입 안 돼 있으면 큰일 난다. 의무 가입이죠. 자동차 보험은. 예. 차량 관리를 실시함. 정기 점검 등 점검 기록을 확인함.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긴 봐요.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이 보험 증서를 보고 이 개인용으로 이래 돼 있으면은 이제 아니면 아무나 탈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그걸 확인하고 거기서 아마 점수를 안 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일단은 가입 기간이 유효한지 안 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종류를 보실 거예요. 꼼꼼히 보시면 그 내용까지 특약까지 다 보시더라고요. 예. 지표 적용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일까지. 예. 자, 이제 주간보호 42. 예. 기관은 사례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거 사례관리회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례관리회의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뭐 어디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는데 이 턱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는 걸 뭐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일단 예를 하나 들자면은 턱이 있으면 넘어지는 거를 알고 나면은 여기 턱이 없어야겠다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이제 일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례관리회의는 경험이죠. 경험이 쌓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필요해요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시고 대표님들은 직원분들도 분들끼리도 소통을 잘 하시고 대표자님하고도 소통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센터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사례관리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제일 위에가 이제 분기별 1회. 사례관리회의를 반기별 1회. 반기별 1회는 해야 돼요. 사실 최소 반기별 사실 한 달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사례관리회의는 제 생각에. 이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 직원이 다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프인 사람은 또 모르고, 아니면 그 일에 안 겪었던 사람도 모르지만은 사례관리 회의하면서 다 알게 되지.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래 되니까 어머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래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십시오. 사례관리 평가랑 상관없이 저는 이제 이건 추천드립니다. 필수사항이 모두 하겠네. 필수사항 일지, 수급 자명, 선정 사유. 여기 이제 좀 다른 게 있죠. 회의 내용은 원래 이제 회의록을 적어야 되니까 회의 내용은 있고, 회의 결과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참석 자명. 이건 옛날부터 적었는데 왜 이게 옛날에는 참석자 서명으로 돼 있네요. 이게 변경됐네요. 참석자 명으로 그냥 바뀌었네요. 참석자 서명에서. 회의 결과를 1개월 내 모든 회의를 하시면 이제 참석자의 참석자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회의 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함.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했다. 이게 뭘로 볼까요? 또 급여 제공 기록지나 급여 제공 기록지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못 쓰는데 무슨 일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건 또 프로그램 수렴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37번 여 위에 이 37번 이거랑 다릅니다. 이게 의견 수렴하는 거.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거는 사례 관리회의는. 이거는 뭐 프로그램 수렴했는 거는 절로 들어가지 이걸로 인정을 안 해요. 보통.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어떤 부분이 힘들어가 한다건 저건 37번으로 가요. 그걸 뭐 의견 수렴해서 반영했다 뭐 이런 내용. 이거는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뭐 생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회의가 바꾸고 이런 부분을 이제 급여에 반영했냐 안 했냐 이래 확인합니다. 2018년 1월 2020년 평가에 평가에까지 똑같죠. 사례관리 회의 확인 방법. 사례관리 회의 수급자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 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함. 문제 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 뭐 이런 부분에서 아까 그 37번 제외하고는 뭐 보통 이제 사례관리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3 회의 내용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 뭐 회의 내용이고요. 평가 기준 4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으로 확인함. 여기 이제 급여 제공 계획서 있죠. 변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내용을 급여 제공 내용이게 여기 이제 제공 내용은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에 요렇게 적혀 있는 거, 일지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고 급여 제공 계획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급여 제공 계획서랑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하고 급여 제공 내용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 이제 확인하는 거 그 부분 뭐 고려해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관리 회의하고 회의록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래 그걸 보고 난 뒤에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경됐는지 확인하겠죠. 그걸 확인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날짜 이후로 이렇게 돼 있는지 변경했으면 뭐 어떻게 돼 있으면 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이제 보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주야간보고 44 기관의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 호전되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유지하기가 사실 더 힘들죠. 호전은 사실 뭐 바라지도 않아요. 뭐 기술이 좀 더 좋아지고 이러면은 뭐 어르신들이 더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노안이 깊으셔서 왔기 때문에 좀 뭐 그래도 호전된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유지된다 그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노력만 할 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할 뿐 그겁니다. 급여 제공 후 수급자의 신체 기능 상태 악화를 예방하여 등급이 유지 호전되는 등 급여 제공 전반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저번 영상인데 이 지나간 영상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종사자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지 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더 나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이 더 좋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이 기분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르신이 몸이 더 좋아질까? 뭐 신체가 더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민한 그 내용을 서류로만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그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하고 그냥 서류만 하시는 분들 차이가 좀 나는데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꼭 자기가 무슨 고민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뭐 대표자분이시면 원장 일지라든지 대표자는 이제 뭐 사실 종사자로 안 보기 때문에 원장 그 시설장 일지 뭐 이런 내용을 써놓으시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보호자한테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을 써놓으시면은 일단 기록의 의무를 지키시면은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예. 부모, 예, 여기 이제 부모가 가장 최근 갱신 등급 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 판정 결과를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 호전된 수급자 수, 예. 가장 최근 갱신 등급 판정 결과와 이제 전에 등급과 직전 등급과 여기 뒤에 있죠. 직전 등급과 그 갱신 등급을 비교하여 등급이 유지되거나 똑같거나 더 낮아지거나 뭐 4등급이 5등급 됐다고요. 이게 호전됐다고 보죠. 수급자 수.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분모로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은 후 지표 적용 기간 내에 갱신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수.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제 급여를 제공받은 후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지표 적용 기간 내에 갱신하신 분들 갱신 등급 판정을 받으신 수급자 수 총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분자가 이제 유지 호전된 그 수급자 수 곱하기 100분율 이제 곱하기 100 이래 하시면 이게 전산 보고 이제 확인을 한다. 이 채점 기준은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왜 2017년 1월부터 이제 2019년 12월일까? 이래 보면은 그 후에 이제 등급을 받거나 이런 거는 그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없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12월 전에 걸로 그 이제 고려되신 분들만 이제 확인한다는 거. 고려 보시면 됩니다. 유지 호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여기서 이제 요거 되면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래요. 예, 밑에는 가점인데 이제 가점은 이제 청구할 때 이제 도움 주는 경우 일단 여기 밑에 보시겠습니다. 주야간보 제도 및 정책 참여도 요래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점이 3, 4점이죠. 요 부분은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렵고요.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이게 이제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평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가 기준 및 가점, 지표 적용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년도 평가 종료일까지. 그 청구 상담자로 위촉된 상담 유형으로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한 건에서 99건임. 청구 상담 봉사자로 위촉된 상담 유형 급여 종류로 지표 적용 기간 동안 활동한 실적이 100건 이상인 2점. 요거 위에는 1점이죠. 99건까지는 1점이고 이제 100건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이죠. 그 청구 상담 봉사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를 하시는데 이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다른 기관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요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면 여기 있어요. 예. 요분들 청구상담 봉사자 평가 방향 개인 업무 시간을 할애하여 청구상담 봉사자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하며 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 유도 및 장기요양 기관 간 청구 업무 지식의 선순환으로 올바른 청구 문화 확산. 이거 참 좋은 제도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청구 상담 봉사자로 위촉된 상담 유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 연도 평가 종료일까지 활동한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 부여. 이제 많이 봉사를 많이 하시면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면은 이 가점을 부여해준다. 예, 3, 4점 정도 돼요 여기에. 예. 지원 자격, 장교양 이제 자격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되시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워요. 보시면 아는데. 장기현 기관 청구 업무 종사자 중 청구 업무에 능숙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공단 업무에 적극 협조적인 장기현 기관 종사자. 여기 이제 밑에 2번이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건데 추상적이고, 예, 밑에 거는 이제 기준이 정확합니다. 최근 2년간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이 없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예. 부당 청구 안 한 경우죠. 예, 2년간. 예. 최근 3년간 부당 청구 관련자 이력이 없는 자. 예. 건강보험료는 뭐 체납이 되겠습니까? 보통. 방법 매년 지원 또는 추천받아 선발하며 상담 유형으로 지정함. 예. 하여튼 부당 청구 관련해서 이제 뭐 2년 3년간에 뭐 이런 이력이 없는 분들이 여기 이제 되는데, 제가 로그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 이게 또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기관이 이제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되시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하셔서 여기 청구 상담 봉사자 보이시죠? 조회하는 거. 여기 빨간 줄하고 여기 빨간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빨간 줄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을 이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어디 계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스템 여기는 이제 청구 상담 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요. 이분들한테 부탁하셔서 이 좀 도움을 이제 일하는 방법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상담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부탁을 하면.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상담을 센터를 하시는데, 예, 다른 기관에 상담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예, 지표 적용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0년 평가연도 평가 종료일, 예, 가점 1.1점인데요. 예, 적정한 경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함. 평가 전년도에 장기요양 기관 패널에 참여하여 경영 실태 조사표 작성 및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여 패널로 최종 선정된 기관. 이제 패널이 되시면은 이것도 이제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요. 예. 패널이 되시면은 이제 이런 가점이 주어진다는 거, 예. 경영 실태 조사표라는 걸 이제 내게 돼요. 작성하고, 예. 제출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이제 패널로 선정된 게요. 예. 패널로 되시면은 이제 가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예결산하고 보고 처리하죠. 근데 이제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사통망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적용이 되는데, 보통 기본적인 건 다 사통망을 쓰게 돼 있어요. 쓸 수밖에 없는 경우고, 예. 그걸 안 쓰고 이제 하거나 이래도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시면은, 이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으로 뭐 회계 처리나 이런 걸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평가도 그렇지만 인정하는 부분에서 모든 걸 인정하니까, 다른 이제 타 기관의 뭐 회계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타 업체 뭐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양식을 다 쓰시고 거기에 정보를 다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예결산 보고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회계 처리 부분은 타 업체를 이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으로 하시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경영 실태 조사표 및 관련 자료 제출 요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방향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 기관 경영 실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는 기관에 평가 가점을 부여. 예, 평가 가점을 부여.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8년 19년이죠. 그 장기여행기관 패널에 참여하고 아래 모든 사항에 부합하여 전년도 패널로 선정된 기관, 패널로 선정된 기관이면 이제 점수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경영 실태 조사 대상 연도에 12개월 1에서 12월 장기여행 급여 지급 시급 실적이 있음. 건강보험 하여튼 건강보험은 체납 안 돼야 돼요. 없고 경영 실태 조사 대상 직전 연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 응답의 성실성, 기관이 응답한 금액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포함. 평가 인센티브 뭔지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 고시 설명할 때, 평가 고시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그걸 포함한다. 지금액과 이제 5차 허용 범위 내에서 일치. 기관이 응답한 지출 금액이 증빙 자료로 증빙 가능함. 예, 종사자 인건비. 뭐 요거는 이제 대충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재무회계 자료 제출은 이제 이거 뭐 예결산서하고 이제 거기 사통망에 있는 그 회계 자료로 하면 정보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제출했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요. 요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결사는 되고 이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통망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계를 처리하시는 게 타 업체의 내용을 뭐 회계를 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보다 차라리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요. 제가 저녁쯤에 다시 또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이제 저녁에 밤쯤에 하나 더 올리도록 하고요. 그 평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를 지금 제가 이게 자세하게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가 관련 이 뒤에 저희가 이제 계속 평가 이후에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더 자세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부분에서는 평가를 제가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좀 이따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